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의 지금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5년 임기에 문재인 대통령 정부가 발표했다고 하면은 수십조 원씩 소요되는 선심성 인기 영합 포퓰리즘적 정책을 연일 쏟아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해주겠다 하는 건 있는데 재원 대책은 보이지 않습니다. 특히 5년 뒤의 재원 대책은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전임 정부의 예산 지출 증가율은 4년간의 평균 4.4%였습니다. 특히 작년에 편성한 2017년도 금년의 예산 증가율은 평균에도 훨씬 못 미치는 대통령 선거가 있는 해인데도 불구하고 3.7%에 그쳤습니다. 이렇게 해서 세입 여유분이 작년에 20조 원, 금년에 15조 원 이상이 예상되는데 국가의 재정 곡간을 차곡차곡 채워왔습니다. 이렇게 한 결과 한국의 국가 채무 부담률은 작년에 38.3%에서 35개 OECD 국가 중에서 세 번째로 건전한 국가로 만들었습니다. 참고로 OECD 평균은 117%입니다. 일본은 234%입니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는 앞으로의 5년간 재정지출 증가율을 당초 중기재정계획에서는 3.5%로 되어 있는 것을 2배인 7% 수준으로 하겠다고 하면서 거기에 소요되는 소요 178조 원을 공약으로 발표를 했댔습니다. 처음에 178조 원을 어떻게 조달하느냐 봤더니만은 세입 개혁 통해서 66조 원, 그리고 112조 원은 재정 지출 계획을 통해서 하겠다고 발표를 했다가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서 도저히 지출 깎는 게 힘든다고 보여서 세입을 83조로 늘리면서 세출 절감을 95조로 줄이겠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줄이겠다는 95조 원은 어떻게 하느냐 내용이 없어요. 샅샅이 뒤져보니까 복지 전달 체계 누수 방지, SOC, 산업, R&D, 일반 행정 이런 쪽에 재량 지출을 줄이겠다 라고 했는데 과거 경험으로 보면은 연 1조 이상 줄이기도 굉장히 힘든 것이 실적이었습니다. 그런데 국정기획자문위원회 발표 하루 후에 다시 새로운 국민부담을 발표를 합니다. 100대 국정과제를 발표할 때는 증세는 없다 이렇게 발표를 했는데 바로 다음 날 민주당 출신의 장관과 민주당 쪽에서 증세를 주장했고 특히 부자 증세를 강조해서 전날 발표를 무색해 했습니다. 증세를 통해서 연 5조 5천억, 총 23조 더 걷겠다고 했습니다.
더 큰 문제는 이 178조 속에는 최근 연일 쏟아내고 있는, 예를 들면은 국민 건강 보장성 확대, 우리 정책의 핵심입니다. 30조 6천억은 포함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또 앞으로 있을 졸속 원전 중단에 따른 보상 매몰 비용, 이런 것들이 10조 원이 넘습니다. 치매만도 10조 원이 넘는다고 합니다. 최저임금의 보조금 3조 원, 이런 돈들은 178조 원에도 포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재정 파탄이 눈앞에 보인다, 이렇게 하겠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무리한 포퓰리즘적 공약을 실천하기 위해서 국민을 솔깃하게 하는, 결국에는 속이는 행위는 그만둬야 합니다. 발표 때는 국민들의 귀와 눈을 모을 수는 있지만은 5년 후에는 결국은 세금 폭탄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9월 2일 날 내년도 예산안이 정부로부터 국회에 제출되어 넘어오게 됩니다. 그럴 때 우리 자유한국당은 국민과 함께 매의 눈으로, 독수리의 눈으로 하나하나 빠짐없이 짚어보고 국민들과 함께 상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어저께 문재인 대통령께서 발표하신 국민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방안에 대한 여러 가지 정부의 발표 내용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새로운 정부 들어서 발표되는 여러 가지 정책들로 인해서 하루가 조용할 날이 없습니다. 이번에 발표된 국민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방안은 여러 가지 다양한 내용들을 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심히 대한민국과 국민들의 미래를 위해서 걱정되는 내용이 있습니다. 재정 대책입니다. 수십 페이지에 이르는 보장성 강화 방안의 발표 내용에도 불구하고 재정 대책에 대해서는 한 페이지도 채 되지 않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두루뭉실한 내용입니다. 무엇보다 걱정되는 것은 30조 6천억 원에 이르는 재원을 어디에서 조달할 것인가의 문제인데, 현행 국민건강보험법 제38조에 따르면 정부는 건강보험 재정잉여금 100분의 2 이상이 되는 금액을 당해 연도에 소요되는 전체 급여경비의 100분의 50에 이를 때까지 적립하여야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강제 규정입니다. 현재 지난 정부에서 어려운 재정 여건에도 불구하고 건강보험재정 적립금이 21조 원이 쌓여 있는데, 이 돈을 이번에 문재인 대통령 임기 내에 전액 소진하겠다는 대책이 바로 이번에 발표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방안입니다. 국민건강보험법 제38조는 이 건강보험 재정 적립금을 준비금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정부에서는 이익금, 흑자 등의 표현을 써서 이 21조 원을 전체적으로 다 소진하겠다는 뜻인데, 2023년 즉 문재인 대통령의 임기가 끝난 해부터는 아무런 재정 대책이 수립되어 있지 않습니다. 결과적으로 국민건강보험료의 폭탄이 아니고는 도저히 현실적인 대안을 제시할 수 없는 이런 대책을 남발하고 있다는 것은 심히 우려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국민건강보험의 보장성 강화 방안에 대해서는 보다 실효성 있는 재정 대책을 수립해야 될 것으로 저희들은 판단하고, 야 3당이 공조해서 신임 장관의 업무보고 또는 국정감사 시에 엄중하게 여러 가지 사실을 묻고 경고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전 세계가 미국과 북한의 전쟁 가능성을 높게 보면서 매우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습니다.
일부 미국 언론은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화염과 분노 발언에도 우리 국민들의 반응은 놀랄 만큼 평온하다고 의아해야 하는 보도를 내놓고 있습니다. 여차하면 한반도에 전쟁이 날 수 있다고 세계 최강국인 미국의 대통령이 말을 했는데도 동맹국 국민들이 태어난 게 이상하다는 건데 제가 보기에도 참 이상합니다. 그 이유가 뭘까 하고 생각해 봤습니다. 국민들은 위기의 순간에 지도자를 바라보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전쟁 가능성 발언과 또 거기에 이은 북한의 괌을 포격하는 것, 괌 주변 해안에 포격 차격을 하는 것을 검토하겠다는 이야기가 나온 상황에서 청와대가 내놓은 반응이 있습니다. 청와대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북한이 좀 너무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 같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몇 번을 다시 생각해 봐도 이 말은 미국이 진짜로 전쟁을 벌이겠느냐? 그들이 허풍을 떠는 건데 너무 화내지 말아라. 뭐 이런 얘기입니다. 이 강 건너 불구경 정도 유분수죠. 이런 태도를 취하고 있는 건데 정말 기가 찰 노릇입니다. 이렇게 미국이 진짜로 허풍을 떠는 건지 잠시 전에 있었던 트럼프 대통령의 기자 브리핑 내용을 다시 한번 들어봐 주시기를 바랍니다. 대체 이런 말을 한 청와대 관계자는 어느 나라 사람입니까? 이러니 코리아 패싱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대통령과 청와대가 이처럼 안일하게 생각하고 유체 이탈 화법을 구사하니까 대한민국 전체가 안보 불감증에 빠진 것입니다. 5천만 대한민국 국민의 안위와 우리 결의의 미래가 걸린 문제입니다. 제발 신중하길 바랍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청와대는 말도 안 되는 인사 발탁으로 과학기술계의 자존심을 무참히 짓밟았으면 됐지, 과학기술계의 의견을 경청하겠다, 과도 공과 함께 평가해 달라면서 탁현민 2병 구하기 작전에 이어 박기영 1병 구하기 작전에 돌입합니다. 박기영 본부장이 어떤 사람입니까? 지난 2004년 1월부터 2006년 1월까지 2년 동안 청와대 보좌관으로 있는 동안에 줄기세포 조작으로 우리나라는 물론 전 세계를 발칵 뒤집어 놓은 사건의 중심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또 황우석을 제1호 최고 과학자로 지정해서 수백억 원에 달하는 정부 예산을 몰아주고 또 연구팀 11명에게 대통령 후운 포장을 주는 등 국가적 영웅 만들기에 앞장섰던 인물입니다. 당시 박기영 본부장은 윤리 논란이 불거질 때마다 황 교수 연구에 문제가 없다고 두둔했고 사회적 의혹과 경고에도 불구하고 연구 성과의 허점을 검증하기는커녕 대통령에게조차 제대로 보고를 하지 않아서 판단을 흐리게 했었습니다. 대체 청와대가 말하는 공은 무엇입니까? 대통령의 눈과 귀를 흐려 허구의 영웅을 탄생시키게 한 게 잘한 일입니까? 박 본부장은 황우석 전 교수로부터 연구비 2억 5천만 원을 지원받는 등 깊이 연루되기도 했는데 그런 사람에게 20조 원이라는 막대한 R&D 예산을 다루는 자리에 임명하고자 하자고 제안한 건 누굽니까? 문재인 대통령과 청와대는 탁현민 행정관 때처럼 비난 여론이 잠잠해지기만을 기다리고 있는 것 같은데 더 이상 감싸거나 두둔하지 말고 눈과 귀를 열고 박기영 본부장 임명을 철회하기 바랍니다. 박기영 본부장은 어제 구국의 심정이라는 표현까지 써가면서 국민들 앞에서 뻔뻔하게 다시 기회를 달라고 했는데 이제라도 국민들께 진심으로 사죄한다면 스스로 물러나길 바랍니다. 청와대는 과학기술계와 국민들의 분노를 결코 가볍게 생각하지 말고 잘못된 인사를 바로잡고 덕망 있고 능력 있는 과기혁 신 본부장을 재임명하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북한의 인권 문제와 또 우리 정부의 태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9일 북한에서는 무기 노동교화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던 한국계 캐나다인 이면수 목사를 석방했다고 밝혔습니다. 임 목사는 대북 인도적 지원 활동을 해온 분으로 늦었지만 석방된 것은 참으로 다행스럽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북한은 인도적 차원에서 석방했다고 밝혔지만 과연 북한이 그런 말을 할 자격이 있는지 의문스럽습니다. 북한은 지난 ICBM 미사일로 미군의 군사기지가 있는 괌 공격을 운운하면서 한반도 긴장을 최고도로 올려놓고 있는 상황에서 느닷없이 임 목사를 석방하겠다고 했습니다. 정말 기가 막힌
이런 모순적인 행태입니다. 아직도 북한에는 대북 인도적 지원 활동을 펼친 우리 국민 6명이 북한에 억류되어 있고 고국으로 돌아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한국계 외국인 3명을 포함한 총 9명의 우리 동포가 북한에 억류되어 고문 등 갖가지 인권 침해를 당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이는 10만 명의 6.25 전쟁 납북자와 500명의 국군포로 그리고 정전협정 체결 이후 북에 납치된 510명의 억류자 등을 제외한 수치입니다. 하지만 우리 정부와 여당이 아직까지 또 북한 인권 개선을 위해 실체적 행동을 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대단히 유감스러운 현상입니다. 특히 새 정부가 인권을 공약과제로 우선시하겠다고 했지만 정작 북한에 억류 중인 우리 국민의 안전과 무사 귀가에 대해서는 별다른 입장과 대책이 없다는 것은 참으로 아쉽고 안타까운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인권은 인류 보편의 가치이자 우리가 지켜야 할 가장 숭고한 가치입니다. 그리고 인권은 그 자체가 목적이고 그 어떤 경우에도 수단으로 사용돼서는 안 됩니다. 북한은 인권을 자신들의 궁핍한 상황을 타개하는 수단으로 활용하는 그런 치졸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우린 진정한 북한의 실체를 인식해야 됩니다. 북한의 대남 태도 그리고 북한의 실체 우리 정부는 정말 관가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정부는 북한의 이중적 기만적 태도를 분명히 직시하고 지금 이 순간에도 북한 정권의 인권유례 신음 많은 북한 동포와 북한에 억류되어 고문과 폭력에 처해 있는 우리 국민의 고통을 정부가 어떤 식으로든 적극적인 조치를 취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곳간 누가 채워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새 정부는 각종 공약까지 이행을 위해서 170조 이상의 이런 재원을 또 마련한다고 하는데 구체적인 방안 어떻게 되는지 두고 보겠습니다. 특히 엊그제 우리 소위 문재인 케어라고 하면서 우리 건강 보험 부담에 또 새로운 큰 부담을 주는 이런 입장 발표도 있었습니다. 최근에 부동산 정책을 하면서 부동산 관련 세제 인상 발표했습니다. 또 우리 문재인 케어를 위해서는 많은 재원이 필요하는데 바로 건강보험료 인상 발표했습니다. 재정당국은 분명히 밝혀야 됩니다. 국민들의 부담 여러 가지 모양으로 있습니다. 일반 세제, 부동산 세제, 건강보험료 인상 이러한 국민들에게 부과되는 갖가지 부담을 제대로 밝혀서 국민들이 새 정부의 공약 이행을 위해서 얼마나 많은 추가적인 세부 부담을 갖게 되는지에 대해서 재정당국은 종합적으로 분석을 해서 국민들에게 소상히 밝혀서 정말 국민들에게 부담이 얼마나 이 새 정부 들어서 가중되는지에 대해서 밝히고 또 거기에 대해서 중장기적인 여러 가지 실체를 제대로 알려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북미 간의 대결이 심상치가 않습니다. 괌도에 대한 포위 사격을 북한이 위협을 하고 있고 거기에 맞서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화염과 분노, 전 세계가 그동안 직면하지 못한 엄청난 화염과 분노에 직면하게 될 것이고 파멸과 종말까지 언급을 하는 등 극한적인 그런 언어를 구사를 하면서 충돌의 위험이 대단히 높아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에 대해서 한국 국민들이 놀랄 만큼 평온을 유지하고 있다 이렇게 전 세계 언론들이 보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저는 정부의 대응이라고 생각합니다. 한반도의 위기 상황에 대해서 동의할 수 없다라고 정부 당국자가 이야기하더니 하루 만에 어제 NSC 상임위원회에서는 현재 상황이 벼랑 끝으로 가고 있다. 하루 만에 인식이 정반대로 바뀌었습니다.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다 하겠다라고 정의용 실장이 또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저는 이 할 수 있는 모든 조치 속에 어떤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현재 상황에 대해서 정부가 할 수 있는 것이 없다라고 토로를 한 것을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머리 위에서 우리의
생존이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국가 전망이 위태로운 이 상황에서 정부가 과연 이 국가의 안보를 지키고 국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무슨 일을 할 수 있고 무엇을 하겠다는 것인지 국민에게 저는 이야기할 때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국민을 안심시키고 또 우리 대한민국을 바라보고 있는 전 세계 여론을 우리가 안심을 시켜야 되는데 현재의 상황은 거기에 크게 미치지 못하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저는 정부에게 촉구를 하고 싶습니다. 최악의 상황에 대처를 해야 될 때라고 생각합니다. 얼마 전에 국민안전처를 해체를 해서 행정안전부에 안전본부장 차관급 자리를 신설을 해서 국가안보 사태에 대한 비상사태에 대한 대비 기능까지 행정안전부로 이관을 했습니다. 국민안전처로 있을 때는 국민안전처 장관이 국가안보 위기를 포함한 모든 비상사태에 대한 그 대비를 전담을 했었는데 이제는 행정안전부 장관 밑에 있는 차관이 비상사태에 대비하는 모든 기능을 다 해야 됩니다. 국민안전처가 해체되고 행정안전부로 통합된 이후에 기간이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아직까지 업무가 정상화되지 않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루빨리 행정안전부 장관은 국가안보 위기에 대한 대응 태세를 점검을 하고 최악의 상황에 대비한 전시정부 준비 기능을 착수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국민에게도 최악의 사태가 발발했을 때 어떻게 대응하고 대처를 해야 되는지 이제는 설명을 해야 됩니다. 알래스카와 하와이에서 북한의 핵미사일 공격에 대비하는 그런 훈련을 하고 있는 이 마당에 정작 당사자인 우리 대한민국에서는 어떠한 훈련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저는 최악의 상황이 오지 않기를 바라고 또 올 가능성이 많지 않다고 보고는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최악의 상황이 발생할 거라는 것을 배제할 수 없는 것이 현재 상황이기 때문에 정부는 최악의 상황에 대비해서 해야 하는 모든 일들을 해야 한다. 그리고 정부는 전시정부에 대한 준비도 해야 한다라고 요청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